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 그가 2025년 말 사실상 은퇴를 선언하며 후계 구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은퇴 발표 이후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은 여전히 그의 포트폴리오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핏이 1965년부터 약 6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용하며 기록한 수익률이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인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려 약 20%입니다. 10% 차이라고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단기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은 약 3만 1000%인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려 약 438만 4000%입니다. S&P 500 대비 약 140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버핏이 무려 10년 넘게, 심지어 30년 넘게 절대 팔지 않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버핏의 투자 철학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버핏의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 시기를 버핏의 초기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연평균 20%에서 30%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때죠. 당시 버핏은 중소형주와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며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자본 규모가 비교적 작았던 시절이라 폭발적인 수익률이 가능했고 가치 투자의 정석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 2000년대는 성숙기에 해당합니다. 닷컴 버블 당시 버핏은 기술주를 사지 않아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 위주의 버크셔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투자를 보여줬죠. 2010년대 이후는 거대 기업 시기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과거처럼 연 30% 이상의 수익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초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고 막대한 현금 보유를 통해 하락장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버핏의 수익률이 시사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리의 무서움이에요. 연 10%와 20%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60년이 지나면 누적 수익률에서 수만 %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극복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50% 이상 하락했던 적이 3차례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 효율성이에요. 버크셔는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돈을 재투자해서 세금 이연 효과와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식인 거죠. 자, 그럼 버핏의 진짜 무서운 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실 버핏이 대단한 이유는 상승장에서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덜 잃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투매할 때 버크셔는 항상 시장보다 적게 떨어졌고 이걸 바탕으로 반등장에서 더 높이 도약했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기술주들이 80%에서 90%씩 폭락하고 S&P 500은 3년간 약 37% 넘게 하락했는데요. 버크셔는 이 기간에 오히려 약 30%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3년 연속 하락할 때 버크셔는 매년 플러스를 기록했던 거예요. 버핏은 당시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는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조롱을 받았지만 버블이 터지자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됐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던 시기죠. S&P 500이 약 37% 폭락할 때 버크셔도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보다 약 5%포인트 이상 덜 떨어졌습니다. 특히 버핏은 이 위기 때 골드만삭스, GE 같은 우량 기업에 구원투수로 참여해서 우선주와 워런트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반등장의 수익을 예약해둔 셈이 된 거죠. 1987년 블랙먼데이 때 얘기도 재밌어요. 그날 하루 만에 시장이 22%나 폭락했는데 버핏은 당황하지 않고 신문을 읽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시장보다 약 14%포인트 높은 성과를 거두며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 때마다 버크셔가 시장보다 선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현금입니다. 버핏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장전된 총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버크셔의 현금 비중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약 3,8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자산 대비 현금 비중도 약 3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2004년 금융위기 전에는 현금이 약 430억 달러, 비중으로 약 25%에서 30% 수준이었고 2019년 팬데믹 전에는 약 1280억 달러로 약 1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도 비중도 역대급으로 불어난 상태인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과거에는 살 게 없어서 현금이 쌓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최대 비중이었던 애플을 절반 이상 정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속적으로 매도했거든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현금 확보 시그널입니다. 버핏이 이렇게 현금을 쌓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버핏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미래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수익을 확정짓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지금은 단기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현금을 들고만 있어도 국채 투자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과거 저금리 시대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위기를 대비하면서 현금을 쌓고 있는 버핏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팔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심지어 30년 넘게 손에서 놓지 않는 종목들이죠. 버핏은 2023년 주주 서한에서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무기한 보유할 종목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코카콜라입니다. 티커명은 KO예요. 버핏이 1988년부터 매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가장 오래 보유한 종목이죠. 당시 추정 매수 가격이 주당 약 3달러 25센트였는데 현재 주가는 약 65달러에서 70달러 수준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2000% 이상인 거예요. 게다가 코카콜라는 배당주잖아요. 버핏은 매년 이 종목에서만 약 7억 달러 이상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도 원금을 수차례 회수한 셈이죠. 그야말로 현금 인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코카콜라가 버핏의 종목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설탕음료 규제나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있긴 해요. 하지만 코카콜라는 이미 비탄산음료, 물, 커피, 차 같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티커명은 AXP예요. 1991년부터 보유해서 지금 35년째입니다. 결제 네트워크와 카드 발급을 동시에 하는 구조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인데요. 버핏이 추정 매수한 가격이 약 8달러 49센트, 현재 주가는 약 28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이에요. 수익률로 따지면 약 3300% 이상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요, 강력한 고객 충성도와 프리미엄 카드 시장의 지배력입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독보적인 소비 데이터를 강점으로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부유층, 그러니까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고객층 세대 교체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버핏은 이 종목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브랜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다. 그만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무디스입니다. 티커명은 MCO예요. 2000년부터 보유해서 26년째입니다. 신용평가 시장에서 S&P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회사죠. 추정 매수 가격이 약 10달러, 현재 주가는 약 450달러에서 480달러 수준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약 4400% 이상이에요. 버핏의 장기 보유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요,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고수익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마다 채권 발행이 위축되면서 타격을 받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적인 기업이에요. 네 번째, 다비타입니다. 티커명은 DV예요. 2011년부터 보유해서 15년째입니다. 미국 신장 투석 시장의 과점 업체인데요. 경기 변동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병원에는 가야 하니까요. 추정 매수 가격이 약 45달러에서 50달러, 현재 주가는 약 150달러에서 170달러 수준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200% 이상이죠. 한때 비만 치료제가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티커명은 각각 V와 MA예요. 2011년부터 보유해서 역시 15년째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톨게이트형 비즈니스의 전형인데요. 전 세계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죠. 전 세계 결제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리사인입니다. 티커명은 VRSN이에요. 2012년부터 보유해서 14년째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냐면요. 닷컴과 닷넷, 도메인 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터넷에서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이 회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버핏이 그토록 좋아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인 거예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독점력이 강점이지만 최근 도메인 가격 인상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주요 리스크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버핏이 10년 넘게 절대 팔지 않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건 뭐냐면요. 중세시대 성 주변에 파놓은 물길 있잖아요. 적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버핏은 기업이 가진 독점적 위치를 바로 이 해자에 비유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해자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소득층 고객 기반이 해자예요. 무디스는 신용평가 시장의 과점 구조가 해자이고, 베리사인은 도메인 독점 관리권이 해자죠. 버핏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기업이 버는 돈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독점적 위치, 즉 해자가 유지되는 한 팔지 않는다. 이게 바로 버핏이 수십 년간 같은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버핏이 부자가 된 이유는 상승장에서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이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버핏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60년간 시장을 이겨온 그의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핏이 현금을 사상 최대로 쌓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가 뭘 믿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